이번엔 전략 플러스 시간입니다. 한동훈 상무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최근 ETF 시장이 꾸준한 관심을 받으면서 지금 시장도 커지고 트렌드 자체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ETF 리서치 기관인 ETFGI에 따르면 2024년도 7월 기준으로 현재 글로벌 ETF 시장 규모가 13.6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원화로는 8경 8천조 원 수준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어마어마한 수준인데요. 올해만 하더라도 2조 달러가 늘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평균 성장률이 무려 평균 17.2%씩 성장을 했습니다. 이걸 기업으로 봐도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한 거죠. 미국에만 현재 320개가 넘는 ETF 운용사가 있고요. 전 세계에 걸쳐서 12,000개 넘는 다양한 ETF 상품들이 각국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 국민 재테크 수단으로 불렸던 펀드에서 많은 투자분들이 ETF로 눈을 많이 돌리시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 ETF를 보면은 펀드 대비해서 많이 발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펀드이지만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은 펀드같이 이제 많은 주식에 바스켓으로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지만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거래가 된다는 점이 아주 큰 매력적인 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펀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현재 포트폴리오를 실시간으로 볼 수 없었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ETF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현재의 포트폴리오가 공개가 된다는 점, 그것이 이제 시장 트렌드를 파악하는 데 아주 중요한 점이 되겠죠. 또한 이제 보수 같은 측면에서도 펀드보다도 좀 저렴했던 점, 그리고 환매 수수료가 없다는 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ETF가 많은 이제 과거의 펀드를 이제 투자에서 이제 많이 이제 대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ETF의 투자 대상도 거의 리밋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주식, 채권 정도의 전통적인 투자 방식이었다면은 원자재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파생 상품, 가상 자산까지, 그리고 요즘에는 한 종목을 사용한 레버리지 인버스라는 다양한 전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1 2년 최근에 ETF 트렌드를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이 ETF는 현재의 시장 상황을 아주 잘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1-2년간의 글로벌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가장 이제 중요한 점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비롯하여 이더리움 ETF까지 가상자산 ETF가 새로운 한 트렌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까지 이제 새로운 자산군으로 이제 원자재가 마지막이었는데 10년이 지나서 이제 가상자산이 새롭게 자산군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아직은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현물 ETF가 이제 거래가 되지 않고 있죠. 또 한 가지 테마는 이제 인공지능 테마가 폭발을 하면서 관련된 반도체, 인공지능 테마, 그리고 이 관련된 레버리지 상품까지 나오고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의 트렌드가 커버드 콜 ETF입니다. 이 커버드 콜 전략은 한국에서도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가 되면서 투자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월배당으로 연 7-8%, 많게는 10% 이상의 예금 금리 대비해서 월등히 인컴이 분배율이 높다 보니까 더 큰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네, 방금 말미에 전해주신 커버드 콜 ETF 사실 매력적이긴 하죠. 월배당으로 연 10% 이상까지도 받을 수 있다니까 확실히 구매가 당길 만한 상품은 맞기는 한데 이 전략 자체는 단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죠. 공짜 수익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커버드 콜 이 상품이 높은 분배율이 장점일 수도 있겠지만 완벽한 전략이 없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 같이 요즘의 트렌드에 따라 커버드 콜 상품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구조를 살피면서 장단점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커버드 콜 전략은 주식을 매수하고 그 주식에 해당하는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을 취하게 되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은 쪼끔 더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렇게 주가에 따라서 쭉 이게 성과가 나게 되는데, 그 주식의 비중만큼 주식을 해당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이 두 가지 전략을 합치다 보니까 콜옵션을 매도하면은 이제 옵션 프리미엄이라는 걸 받게 되거든요. 이 콜옵션은 이제 계약된 가격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가치가 하락하는 그러한 형태를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식과 콜옵션 매도 포지션을 같이 투자를 하게 되면은 맨 오른쪽에 나와 있듯이 빨간색의 구조와 같이 나타나는데요. 이 옵션 매도 기간은 보통 한 달이 가장 많지만 최근에는 2 주, 1 주, 매일 하는 것도 나오는 등 상당히 다양한 전략이 나오고 있습니다. 커버드 콜 전략 같은 경우가 주가가 특정 수준까지만 오르지 않으면 해당 주식보다는
옵션 프리미엄을 수취하기 때문에 더 높은 성과를 기록하지만 만약에 주식이 많이 오르게 되면은 커버드 콜 전략은 주식의 상승분 이득은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커버드 콜 전략은 주식이 빠지지도 않고 오르는 것도 아닌 약간 박스권의 그런 장세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쨌든 커버드 콜 전략이 엄연히 따지면 하락을 방어해 주는 역할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흔히 커버드 콜 전략이 하락을 방어한다. 뭐 시장의 하락기에 커버드 콜 전략으로 우리가 수익을 방어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잘 분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하락을 옵션 프리미엄만큼만 방어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할 때 이 옵션 프리미엄을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10%가 떨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옵션 프리미엄이 예를 들어서 뭐 2%를 받는다 하면은 마이너스 8% 정도만 하락하는 그런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시장이 하락할 때 이 옵션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변동성에 따라서 또 이제 크기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할 때 변동성을 동반한다면은 시장이 하락하는 폭은 쪼끔은 더 더뎌질 수 있겠죠. 다만 말씀드렸듯이 이 커버드 콜 전략의 하락을 완벽하게 방어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커버드 콜 전략은 말씀드렸듯이 박스권 그리고 뜨뜻미지근한 이런 상승장에서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대로 저희가 또 조심해야 될 것은 반대로 가장 좋지 않은 구간이 있는데 이 커버드 콜 전략 같은 경우는 시장이 급락을 했다가 급반등하는 V자 반등을 보일 때 가장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이 하락할 때는 옵션 프리미엄만큼 좀 덜 빠지지만 어쨌든 시장이 빠지죠. 빠졌는데 시장이 급등해서 올라갈 때 이 커버드 콜 같은 것은 상방이 막혀 있기 때문에 회복하는 것이 좀 더디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뜨뜻미지근한 상승장에서 가장 좋다. 뭐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있었던 블랙 먼데이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급 반등 이런 상황에서는 좀 피하는 게 좋다라는 의미로 또 해석이 되는데요. 혹시 추가적으로 투자자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같이 짚어주시죠. 네.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커버드 콜에서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옵션 프리미엄인데요. 높은 월 분배율이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이 옵션 프리미엄은 앞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주가의 변동성이 클수록 그 프리미엄 역시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을 활용하는 커버드 콜 전략 ETF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옵션 프리미엄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월등히 높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ETF로 지수 커버드 콜 상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나스닥, S&P 500 이런 것들이 많죠. 근데 보면은 나스닥 같은 기술주가 S&P 500보다도 변동성이 보통 높죠.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커버드 콜 옵션 프리미엄이 S&P 500의 커버드 콜 옵션보다도 높은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월 분배율만 높다고 저희가 혹할 것이 아니라 분배율이 높다는 것은 결국은 그 기초 자산의 변동성도 높다는 것을 저희가 인지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행사 가격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커버드 콜로 그냥 쉽게 얘기를 한다면은 이 ETF가 주가 상승의 여력을 같이 쪼끔 동반한다. 주가 상승 여력을 좀 더 열어 놨다라고 한다면은 옵션 프리미엄이 쪼끔 낮고요. 반대로 주가 상승을 이제 정확하게 캡처를 못한다. 한다면은 반대로 옵션 프리미엄은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커버드 콜 투자 전략 사실 뭐 생소한 분들도 오늘 많았을 것 같은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커버드 콜 전략을 활용한 ETF들도 있죠. 많이 접하게 될 텐데 각자의 특성도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이 커버드 콜 전략으로 얘기하면은 쪼끔 익숙지 않을 수 있는데 이미 해외 투자를 많이 하셨던 투자분들에게는 티커만 들어보면 쪼끔 많이 익숙하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QYLD, JEPY, JEPI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상장했던 QDIVO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현재 나와 있는 커버드 콜 전략을 활용한 ETF는 기초 자산을 이젠 다양하게 활용하기도 하고 옵션 매도 비중을 다르게 한다든지 매도 기간을 달리하기도 하고요. 이 커버드 콜 전략을 그냥 패시브하게 운용할 수도 있고 룰에 맞게 또는 액티브하게도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커버드 콜 ETF가 이제 QRLD가 있는데 이 QRLD는 나스닥 100 종목을 보유하고요. 나스닥 100의 콜옵션을 매도하는 가장 일반적인 커버드 콜 전략입니다. 이 QRLD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장점은 일드가 이 분배율이 연 11% 수준으로 아주 높거든요. 근데 반대로 가장 안 좋은 점은 이 QRD ETF는 주가가 상승할 경우에 아까 보셨듯이 상승이 막혀 있는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을 거의 다 포기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상품은 이제 제피라고 QRD가 가장 정석적인 커버드 콜 전략이라면은 제피는 거기서 조금 더 발전된 것인데 이것은 이제 그
주식의 포트폴리오가 제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저변동성 방어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의 포트폴리오는 JP 모건이 상당히 이제 운용사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JP 모건이 액티브하게 주식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S&P 콜옵션 같은 경우는 S&P 콜옵션 매도를 그냥 시스템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액티브하게 조금 운용을 하면서 일드가 QRD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한 7% 정도 됩니다. 근데 여전히 높죠. 대신에 주가 상승을 일부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제피가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 이제 QDIVO입니다. 이 앞에 있는 두 전략 같은 경우는 높은 분배율에 좀 더 치중을 맞추고 높은 인컴 수익률, 분배율에 치중을 맞췄다면은 QDIVO 같은 경우는 자본 차익과 인컴 수익을 모두 좀 추구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QDIVO는 지난주에 상장을 했던 상품인데 미국의 대형 주식 같은 경우는 미국의 대형 성장주를 보유하고요. 앞에 있는 두 상품 같은 경우는 지수 콜옵션을 매도를 했지만 QDIVO 같은 경우는 그 포트폴리오 내에 있는 개별 종목을 콜옵션을 매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QDIVO는 액티브 전략으로 한 20개, 40개의 종목을 선택을 하고요. 개별 종목 콜 매도 역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매도 기간을 조금 유연하게 비중을 유연하게 조절을 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이 QDIVO 같은 경우는 분배율은 연간 한 4%에서 8%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앰플리파이 ETF 한동훈 상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